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저는 라닉스를 샀는데요. 네. 라닉스를 15,900원에 사서 지금 마이너스 4.40%대가 있거든요. 네, 그러네요. 15,900원이면 손실 구간이시네요. 네. 네네. 보유 비중은 혹시 어떻게 되세요? 까먹었어요. 아, 그러신가요? 그 우리 네. 라닉스 지금 혹시 매수를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시청자님? 자율주행차라서 앞으로 괜찮겠다 싶어서 네. 희망을 보고 샀는데 계속 내려올까. 지금 여기서 더 사고 튀려고요. 네, 더. 네. 안 그러면 로보티즈를 더 살까 지금 생각 중이어서 고민이라서. 아, 네, 알겠습니다. 교체 매매도 지금 고민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청자님 라닉스를 매수하셨는데 지금 손실 구간이십니다. 지금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시려는 생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대응 전략으로 갖고 가셔야 될까요? 아, 방금요. 우리 시청자님이 저한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라닉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좀 내려가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불안하다 네. 말씀하셨고 차라리 로보티즈를 좀 사볼까?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아, 네. 항상 주식이 내리면 불안하고 올라가는 종목은 더 눈에 보이고 막 이런 네, 법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약간 그 마음을 템포를 조금 약간 좀 너무 이렇게 짧게 보지 마시고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라니스라는 종목은 뭐 자율주행에서 V2X라고 해서 뭐 통신 관련해서 차량 사물 통신에 관련해서는요. 뭐 이런 독보적인 또 기술력 갖고 있는 회사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이 나왔고요. 급등이 나왔는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저 위에서 따라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건 진짜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이날 이렇게 제가 방금 로보티즈를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혹시 이 종목도 따라가셨을까 걱정이 드는데 따라가신 것 같지는 않고요. 라닉스를요. 매수할 수도 있었던 부분에서 충분히 매수를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 매수하면 안 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지난주 이제 목요일날, 금요일날, 목요일날 특히 급등이 나왔다가 윗골이 달고 지금 음봉이 나와 있는 수요일날 급등 나오고 목요일날, 금요일날 약간 이렇게 음봉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종목을 보면은요. 혹시 시청자님 뭐 제가 해드리는 주 중에 화요일 방송에 이제 상한가 파동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상한가 파동 종목이라고 보면 상파동 종목이 상한가 한번 나오고 나서요. 이런 상한가가 한번 나오고 거래가 없이 눌러줄 때 5일선이 위로 올라갈 때 매수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5일선을 보니까 좋습니다. 여기 상한가 파동이 한번 나오고 거래가 눌러져 있는 상황인데 고개가 어떻게 되면 5일선 고개가 아직 밑으로 내리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고개가 턱이 들려야 돼요. 그러면 이 종목은요 언제 갈 수 있느냐? 턱이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좀 옆으로 좀 눕다가 턱이 들리는 순간 여기서부터 급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 종목을 매도하라고 하고 싶지 않고 아직까지는 추세가 예쁘게 잘 살아있고요. 상승도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너무 겁내지 말고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로보티즈라는 회사를 좀 보겠습니다. 로보티즈라는 회사를 보니까 이 종목이 좀 다음 주에는요. 어쩌면 탄력이 좀 예를 들어서 라닉스는 좀 쉬어갈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좀 쉬어가서 크게 내리기보다는 옆으로 누웠다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5일선의 고개를 들면 좀 상승할 수도 있겠는데 로보티즈는 당장 좀 상승이 바로도 나올 수 있는 이런 추세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로보티즈를 살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제가 로봇 관련 종목들이 지능형 로봇 관련주들이 다음 주에 좀 이슈가 있죠. 공모 청약 관련 회사들도 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올라오면서 같이 이렇게 로보티즈도 올라갔거든요. 나쁘진 않지만 괜히 여기서 잘못해서 또 고점에서 물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5일선하고 이렇게 이격이 생겨버리면 이격이 생긴 자리보다는 저는 가급적이면 5일선에서 월요일날 이 종목을 간다고 해서 더 따라붙지 마시고 5일선에서 사시는 전략. 그러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특히 라닉스는요. 그런 면에서 이격이 아니라 5일선하고 이격이 좁혀진 상황이잖아요. 지금 파란선하고. 그러면 오히려 이 종목을 잘 한번 잡아 보시는 것도요. 조금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두 종목 다 괜찮지만 저는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라닉스를 좀 들고 가시고 로보티즈는 5일선에 왔을 때 이격이 좁혀졌을 때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닉스의 전망은 긍정적으로 주셨습니다. 보유 전략으로 짚어주셨네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현대 엘리베이터 43,650원에 20%입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 현대엘리베이 지금 수익 중이실 것 같은데 일단 수익은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네, 네. 내가 이 주식을 작년 한 6월 달에 매수를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많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네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 드디어 좀 매수가 부근에 올라와서 반등해서 이제 수익 구간에 접어드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님 가장 고민이 되시는 게 어떤 걸까요? 예, 솔직히 좀 말씀드려서 얼마까지 좀 봐야 되는지, 네. 앞으로 전망과 대응 방법에서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더 알고 싶은 것은 네. 이걸 좀 더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야 할지, 종목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궁금하신 게 확실하십니다. 중장기로도 지금 보유를 하실까라는 생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드디어 수익권에 접어들었는데 대표님 어떻게 대응 전략 갖고 가셔야 될까요? 아, 네, 일단 정말 장기 투자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어떤 딱 예쁜 구간에 들어왔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대엘리베이 정말 잘 가지고 계시다 생각이 들고요. 네. 어쩌면 아까 제가 앞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점점 건설주들이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건설과 관련된 토목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또 이런 엘리베이 이런 회사들도 다 건설과 관계 부자재 그쵸. 종목들도 그렇고 다 관련돼 있거든요. 아주 지금 좋은 모멘텀이 들어왔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청자님이 계속 가져가신다면 어쩌면 올해 한 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신규 매수도.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도 여기 계시잖아요. 네. 신규 매수도 현대엘리베이 굉장히 저는 예뻐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월봉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월봉을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엘리베이 월봉을 한번 보면은요. 와, 진짜 너무 어려웠던 구간이 있었어요. 현대엘리베이가요. 이 5개월 이동평균선이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건 하락 추세인 거예요. 그러면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냐면 꽤 오랜 기간. 그러니까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기간이면요. 한 2년 정도 베이스가 되거든요. 한 2년 동안은 이 종목이요. 너무너무 어려웠던 구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이 언제요? 지난 여기가 몇 월이라면 4월장이네요. 2020년 4월에 갑자기 이렇게 좀 상승 방향이 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외바닥으로 올라갔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근데 외바닥으로 가지 못하고요. 월봉에서 어떤 상황이 났냐면, 이렇게 올라갔다 외바닥으로 한 번에 들어오지 못하고 또 한 번 이렇게 바닥을, 그러니까 더 견고하게 만든 거예요. 바닥을 더 쌍바닥을 만들면서 더 이쁘게 월봉에서 만들어놨다. 게다가 이제 그래서 이번 달에 이렇게 올라왔죠. 월봉의 방향이 이제 올라와 있고 상승 방향이 될 것 같고 또 캔들도 위에 올라탔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상승 추세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이번에 이 지점만 잘 넘어서면요. 여기서 형성되었던 이 쌍바닥 자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제 여기가 결국에는 나중에 1년 뒤에 보면은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어 놨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잘 지금 갖고 계시다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우려되는 거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월봉이에요. 이게 일봉도 아니고 월봉인데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지금 약간 박스권 상단 부분에 거의 걸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지 못하면 또 내려와서 이렇게 월봉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그러면 바닥을 다지는 데 있어서 쓰리 바닥을 월봉에서 다지면요. 사람 이거 괴로워서 정말 이거 주식을 들고 있다가도 정말 열받아서 정말 쓰러지게 일보 직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바라는 건 이번에 쓰리 바닥을 만들지 않고 여기서 그냥 강하게 직행하는 거. 이렇게 되면 가장 우리 시청자님도 편안하고 행복한 투자가 되겠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들고 가보겠습니다. 여기 일봉으로 방금 그렸던 자리 선이 있잖아요. 거기가 월봉에서는 고점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박스의 고점이 될 수도 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거의 한 48,000원, 7,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47,000원, 8,000원 또 왔을 때 이 종목이요. 아주 강한 흐름이 아니면 또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매수해보는 것도 괜찮게 매도했다가 나중에 박스권 저점 부근에서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렇게 트레이딩을 하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이 별로 이렇게 편치 않고 또 이렇게 보니까 작년부터 이렇게 끌고 오신 우리 시청자님이시라면 이번에 변동성도 그냥 참았다가 딱 그냥 끌고 가시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올해 한 해를 지나고 보면 연말쯤에 현대엘리베이가 굉장히 주가 레벨이 높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47,000원, 48,000원 선까지 반등했을 때 차익 실현해 보시는 전략 또는 중장기로 계속해서 보유해 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네, 매지온이고요. 네. 매수가 17만 원, 비중 20%입니다. 17만 원이면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셔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혹시 우리 시청자님 언제 매수를 하신 걸까요?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떨어질 때 매수를 했는데 네. 올라갈 줄 알고 한 거죠, 모르고. 근데 계속 흘러내려서 걱정이 돼요. 네, 매수하시자마자 지금 하락권으로 접어든 것 같아요. 네네.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매지훈 우리 시청자님 제가 17만 원이 매수가라고 하셔서 차트를 봤는데 혹시나 고점에 좀 매도할 기회를 놓치셨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대표님, 우리 시청자님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 시청자님도요. 이 시간에 제가 해드리는 월봉의 그 중요함을 또 한 번 제가 또 각인을 시켜드리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월봉 매지온이라는 종목에 떨어질 때 매수했다. 많은 분들이요. 급락한 주식이 반등이 세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좋아들 하세요. 네. 근데 그런 종목을 매수해도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 정말 저는 낙주라 그러는데요. 이 단기 반등을 노리고 매수하는 좋은 지점은 어떤 거냐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에요. 추세가 월봉의 추세가 강하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급락이 나오면 그걸 주셔도 돼요. 그런데 추세가 내려가고 있는 종목에서 이걸 주셨다 계속 가지고 있으면 더 하락하죠. 그러니까 이만큼 월봉이 이만큼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월봉에 대해서 잘 모르신 것 같아서 떨어지는 종목을 사시든 아니면 뭐 올라가는 주식을 사시든 여러분들에게 꼭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일단 내가 매수하기 전에 뭐 먼저 본다? 항상 확인 먼저 합니다. TV에서 아무리 많은 전문가가 이 종목이 좋다고 역설을 하고 막 피를 토하고 이야기를 하셔도요. 일단은 월봉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님 매수가가 17만 정도이시면 제 생각에는 떨어졌을 때 매수하셨다고 했으니까 아마 어느 지점이었을까요? 여기 어딘가 매수를 하셨던 기억이 날 것도 같아요. 여기 어딘가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월봉이 지난번에 떨어졌을 때 여기 월봉이 좀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급락을 할 때 제가 그랬죠. 살아있는 종목은 월봉의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요. 급락을 해도 매수해도 단기 반등이 나와서 이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 월봉에서 봤을 때 일봉 자리가 이렇게 급락이 크게 나왔어요. 이게 급락 자리가 거의 30% 하한가 정도 수준의 하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5개월 이동평균선 살아있죠. 매수해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분명히 여기서 올라왔죠. 이거보다 더 큰 떨어진 자리보다 한 번 더 큰 상승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차익을 못했으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기서 매수해서 이렇게 급락할 때 매수해서 이 정도는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시세를. 그런데 계속 놔뒀더니 계속 흐르죠. 왜? 월봉이요. 그 사이에 월봉이 여기서 유지 못하고 떨어졌는데 월봉에서 제가 두 가지 보라 그랬죠. 5개월 이동평균선이 살아있는 것과 캔들이 월봉의 5개월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면 지금 윗꼬리를 다렸는데 이때 이렇게 아마 월봉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그럼 수익을 못 챙겼다, 미처 못 챙겼다고 했을 때는요. 어떻게 되느냐. 월봉이 지금 이 캔들이 밑으로 5개월 이동평균선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수익을 못 챙겼더라도 일단 다음에 다시 보자고 나왔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시점부터 못 올라타니까 에너지가 빠져서 지금 월봉의 주가가 어떻게 됐냐? 약간 하락 추세로 또 이렇게 돌변해 있어서 더 대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이번 구간에 단기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었으면 굉장히 좋겠는데 저는 이게 아직도 상승 추세를 돌리지 못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단기적으로도. 이게 더 추가적으로 하락도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17만 원을 다시 한번 볼 때까지는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 매수가와 단가는 17만 원이지만 그래도 이제 비중이 20%면 아예 비중이 아예 이렇게 많은 상태는 아니라서 그나마 천만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제가 좀 이렇게 바보 같은 종목, 이게 바보 같다 해서 설명드려서 제가 죄송한데요. 이렇게 내려와서 처져 있는 종목도요.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일봉에서 좀 반등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반등이 17만 원을 볼 수가 있는 거냐? 저는 아직은 17만 원 보기는 어렵고요. 올라온다면 16만 원인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올라온다면 16만 원 정도는요. 거기서는 반드시 조금 주가를 매지온을 20% 갖고 있다면 한 10%만이라도 줄여서 10%만 가지고 계시던지 이렇게 좀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등 시 16만 원 선에 도달을 한다면 절반 정도 비중을 축소해 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실시간 문자 상담으로도 많은 종목 고민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문자로 접수된 종목들 먼저 살펴보고 다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된 종목들 신은아 캐스터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국고초 5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고초 5부 박윤진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참여 모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6676-0135번, 문자는 샵 8338로 받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보내주시면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많이 참여하셔서 투자 전략과 함께 종목 고민까지 시원하게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자로 많은 종목 상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투자 고민들이 접수됐는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 원익 IPS입니다. 매수가 46,000원에 보유 비중 70%입니다. 두 번째 종목 코아시아입니다. 매수가 12,500원에 보유 비중 10%입니다. 세 번째 종목 유니셈입니다. 매수가 13,300원에 보유 비중 10%입니다. 마지막 종목 올릭스입니다. 매수가 58,800원에 보유 비중 20%입니다. 네, 이렇게 4종목 선정해봤습니다. 파트너님 명쾌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까지 보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볼게요. 첫 번째는 원익 IPS가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는 46,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70%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수익 구간이십니다. 그리고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조금씩 상승을 해온 종목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가 안 봐도 굉장히 월봉이 5개월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가파르게 살아있을 것이 예상이 되는데요. 원익 IPS 하면은 원익그룹주들은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대표 회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항상 주가를 맥을 좀 같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파운드리 이야기 나올 때마다 또 반도체 관련 얘기 나올 때마다 이제 급등했다가 같이 급등했다가 삼성전자가 어제 좀 윗꼬리 갈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좀 내려온 상황이 좀 되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쪽에도 이 종목은 또 관련도 되어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한번 제가 주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보니까 여지없이 5개월 이동평균선이 강하게 이렇게 상승이 나와 있고 캔들이 이때가 언제냐면 11월이죠. 11월에 캔들을 5개월 이동평균선 캔들 여기서 올라타고서 그리고서 지금 급하게 진행 중이가 있거든요. 근데 월봉을 보거나 제가 이렇게 월봉 말고 주봉을 보면은요, 이 종목이 강하게 살아있어요. 추세도 강하고 아직까지 끝낼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일봉에서 이제 어제 같은 날 이렇게 윗골이 달고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가 더 추가적으로 갭상승했다. 게다가 또 갭상승했어요. 이게 몇 프로 갭을 시작했냐면 4%로 시작해서 11%를 찍고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음봉컨대다가 음봉거래량이 이렇게 실렸기 때문에 아마 불안감이 조금 가중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이렇게 종목들이요.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요. 이런 현상이 많이 나와요. 최근에 패턴들이. 올라갔다가 여기서 윗골이 달고 음봉이 나와 있는데 5일 월봉 말고요. 5일 이동평균선이요. 깨지 않는 이런 음봉은요. 거래가 터졌다고 해도 또 다시 상승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재차 상승하는 데 있어서 5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이 내려올 수도 있고 또 다시 한번 캔들 몇 개 만들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는 어떤 여력을 좀 보인다고 생각했을 때는요. 지금의 어떤 단기 변동성은 46,000원에 매수하셨다면 아주 저가권에서 매수하신 거 저 밑에서 매수하신 건 아니고 최근에 매수하셔서 아마 약간 좀 변동성이 나온 것에 대해서 좀 싫어하시다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드리냐면 저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46,000원이고 70%. 비중이 굉장히 크시잖아요. 이러면 저는 좀 매도를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차익을 하시고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은 나는 다시 한번 매수하고 싶으시다 하실 때는 5일 이동평균선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5일 이동평균선 잘 지탱해 줄 때 여기서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것이 어떨까. 이거를 다
변동성을 견디기에는 비중이 지금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 비중은 좀 다시 매도 일부라도 이제 차익을 하시고 차익을 하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 다시 재매수를 노리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1부는 차익 실현해 보시고 그리고 다시 재매수해 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코아시아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12,5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0% 갖고 계시네요. 차익 지금 두 번째 종목을 보면 대표님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장에서 매수를 하셨나 봐요. 대표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그러니까 방금 원익 IPS라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요 다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아까 방금 원익 IPS도 똑같아요.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네. 그럼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원익 IPS는 그나마 완전히 5개월 이동평균선이 계속 상승 방향에서 있었고 그렇지만 코아시아는요 이제 고개를 들어줘요. 고개를 들어주고 캔들이 지난달에 들어왔죠. 이 위로 올라왔고 이제 두 번째 달인 거죠. 그러니까 코아시아가 결국 얘기하자면 원익 IPS보다는요 좀 늦게 발등한 거죠.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좀 늦게 오른 종목입니다. 그러나 어저께 시장 분위기에 반도체 종목들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상하게 네. 다 좀 약간 미운 좀 캔들이 나와서 아마 고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2,000원 부근에 사셨으면 아까 전에 우리 원익 IPS를 들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보다요. 정말 잘못된 투자를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분은 이쪽 중간마디에서 매수하셔서 갖고 와서 조금 수익 난 거, 많이 수익이 난 게 좀 뱉어낸 정도인데 지금 이분은 지금 너무 고점에 매수하셔가지고 여기서 손실이 오히려 나버린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쫓아간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 종목도요. 제가 봤을 때 상승 방향이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크게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반도체 관련주들은 또 한번 이런 시련을 잊고 다시 한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면 5일선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이 이제 이게 함정이죠. 그러면 5일선은 우리 시청자님은 10%의 비중이지만 12,500원 샀는데 여기까지 밀리면요. 여기가 어느 정도 선이냐면 여기까지 한 10만 원까지 밀리면 마이너스 한 20%가 그냥 나는 네. 거예요. 단기간에. 근데 여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다리세요. 5일선하고 만나는 구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5일선 부근에서 10%를 더 사세요. 그러면 단가가 좀 조절이 되겠죠. 5일선 부근에서 그 만원 선, 만원, 1,500원 선에서 다시 한번 10% 사면은 이 비중은 20% 늘지만 단가는 이 매수 단가가 조절이 돼서 좀 들고 가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무너진 게 아니라 아직 이제 추세가 이제 막 시작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단가 조절만 좀 해서 한번 들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세가 이제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5일선과 만나는 부분에서 추가 매수 후에 평균 단가를 낮춰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유니셈이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는 13,300원이고요. 보유 비중 10% 갖고 계십니다. 유니셈도 지금 우리 시청자님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13,300원 손실 구간이신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유니셈도요. 대표적으로 지금 작은 반도체 종목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이거는 아까 전에 코아시아나 원익 IPS는 뭐 가다가 어저께 밀렸지만 네. 이 종목은 어저께 끝까지 13%까지 지켜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뭐 22일 날짜 나오는 어떤 뉴스로 보면은 뭐 삼성전자하고 인텔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 체결과 함께 이 종목이 같이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직결된 어떤 이 사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가 나왔고 아직까지 상승이 유효하다고 보거든요. 유니셈이라는 종목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네. 그러면 얼마나 좋았길래 이렇게 어저께까지 어제 같은 장에서도 이렇게 네. 급등이 나왔냐 보면 일단 5개월 이동평균선 보면은요. 꾸준히 아주 이 각도가 5개월 이동평균선 파란 선이요. 각도가 엄청 쓴 건 아니었어. 그동안 쓰진 않았었던 거예요. 그냥 점진적으로 상승 방향이에요. 이런 그 캔들도 밀집형으로 그 위에 차분히 앉아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가 지난달 이번 달에 급등이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승 방향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종목의 경우에는요. 일봉상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돌아가면 여기서 거대한 물량이 거래량이 한번 터졌죠. 근데 이 거래량이 한번 터진 거래량이요. 이게 나오질 않고 있어요. 지금 올라가면서 약간의 거래가 조금씩은 더 붙고 있지만 이걸 비하면 여기서 터진 거래량을 비하면 거래가 턱에 미치지도 않는 수준의 거래량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들어왔던 주체들이요. 아직 이 종목이 시세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고가 가는 종목에 특히 이렇게 거래 없이 올라가는 종목은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종목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이렇게 거래 없이 올라가는 패턴의 경우에는요. 거래가 어느 날 고점에서 많이 터진 날도 있을 거예요. 지금보다 더. 그러니까 거래가 이렇게 이런 정도의 거래가 한번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좀 변동성에 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도 거래 없이 가다가도 음봉이 어느 날 거래가 심리면서 음봉이 이렇게 확 떨어지는 경우 너무너무 많이 봤잖아요. 우리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거래가 어느 날 많이 터지는 느낌이 든다 할 때는요 좀 매도를 좀 하시는 게 맞고 10%의 비중으로 13,300원이면은요 13,300원이면 일단 그렇게 좀 하셔야 되겠네요. 딱 10% 이상은 비중을 절대 싫지 마세요. 이건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충분히 있습니다. 5개월 이동평균선하고 또는 그거 5일 이동평균선하고 이격이 벌어지는 구간에서는 항상 이 어떤 주체들의 이 주인들, 이 종목을 갖고 있는 어떤 주요 주체들의 어떤 매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거래가 터지는 부분이 온다 할 때는 유니쌤도 차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은 상승 방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니셈 변동성에 좀 주의하시면서 그래도 상승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짚어주셨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올릭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58,800원이고요. 보유 비중 20% 갖고 계십니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 꽤 크실 것 같습니다. 58,800원인데 어제장에서 올릭스는 42,0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대표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네, 이제 보겠습니다. 올릭스를 보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아마 아시죠? 제약바이오 종목이라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아마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RNA 어떤 그런 기반의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신약 개발 업체입니다. 올릭스는. 그런데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면서 관련 기술을 국내외 제약사에 이제 이전하기까지 이제 어떤 파이프라인들을 이전하는 데까지는요 사업 구조를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특히 피부나 어떤 폐, 안과 이런 쪽에 더 강자인 회사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 올릭스도요. 결국에는 이제 내용도 내용이고 좋은 내용 공시 또는 호재, 악재 결국에 이런 재료들이요. 반영이 되는 시점과 또 반영을 하고 나서 내려오는 시점을 참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료나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 호재 이런 거 다 그냥 머릿속에 비우고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자리만 보고 매매하는 것이 시청자님들 포함해서 모든 투자자들에게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일단 추세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릭스가 우리 시청자님이 58,800원에 매수하셨군요. 맞아요. 58,800원이면 아이고야 이게 정말 죄송합니다. 굉장히 고점에서 매수하신 거 네, 아닌가 굉장히 고점에서 싶습니다. 좀 매수를 네. 하셨네요. 자, 보겠습니다. 월봉을 한번 통해서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니까요. 이 종목이요. 일봉을 보니까 일봉 먼저 볼게요. 일봉 보면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완전히 내려가서 더 이상 살아나기가 어려울 것 같은 완전히 뭐 죽음의 코스를 달리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이 이렇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저 같은 전문가나 이걸 봤을 때 일봉을 보고도 추세가 상승 중인지 하락 중인지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를 보셔야 되냐면 월봉을 이게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안 보여요.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면 다행인 거는요. 올릭스가 5개월 이동평균선이요. 5개월 이동평균선이 지금 살아는 있어요. 살아는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여기서 5개월 이동평균선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격을 지금 2달간 받은 거거든요. 아직은 살아있다고는 보고요. 캔들도 간당간당하게 아직 달랑달랑 5개월 이탈하지 않고 이번 달에 이탈도 했었습니다. 아래 꼬리 다른 거 보니까 결국엔 여기까지 내려왔던 거예요. 내려왔다가 살짝 아래 꼬리 다시 한번 살짝 밑으로 올라오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종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얘는 마지노선까지 왔어요. 여기를 이탈하면은 정말 더 죽음의 그 하락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힘든 하락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기본 공식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단가를 한번 보자면 42,400원 정도 구간인데 그걸 한번 볼게요. 42,400원이요. 너무 어렵게 지금 걸쳐 있거든요. 이거를 이탈했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예단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지켜주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올릭스도 42,000원 부근을 강하게 또 하락을 한다 그러면 정말 더 어려운 오랫동안 장기간 밑으로 또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58,800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20% 비중이기 때문에
와, 이거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일단 이런 전략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42,000원 부분을요. 잘 유지를 한다면 이번 달하고 2월 달에 잘 유지를 해주고 있다면 여기서 급등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42,000원 부분에 어쩌면 여기가 신규 매수의 자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이 월봉이 깨지지 않았다. 그 월봉에 거의 마지노선까지 왔다고 그리고 달리 해석하면 그걸 보면 여기가 진짜 최저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단 조건이 42,000원을 잘 지켜줘야 될 때죠.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면 만약에 잘 지켜준다라는 흐름이 보인다면 42,000원 선에서 매수를 또 20%로 해야죠. 뭐 해가지고 58,000원에서 42,000원의 중간값이면 어느 정도 단가 좀 조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꼭 수익을 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본인이 단가가 조절이 됐을 때 조절된 부분에서 좀 매도를 좀 했다가 나중에 종목을 좀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빠져나온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2,000원 선 저점 지지해 준다면 추가 매수 후에 단가를 낮춰보시고 매도를 해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